캐나다에서 위구르 티베트 연합 시위에 중국 정부가 발칵 뒤집혀 있는 가운데 같은 시각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한 위구르 소녀가 안중근 의사를 인용하며 중대한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가를 위해 생명을 바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목한 범죄자, 위구르 독립운동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합니다.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 제 다리가 떨렸습니다. 쉘도니안 극장에 모인 수백 명의 청중들 앞에서 검은 마스크로 얼굴 아래쪽을 가린 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에즈라라는 가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해야 했습니다. 제 가족은 여전히 중국에 있기에 제 정체를 완전히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진실을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를 소개한 사회자는 국제인권법 전문가였습니다. 심포지엄 주제는 21세기 소수민족의 문화적 생존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위구르인으로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르무치에서 런던까지 제 여정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묵에서 목소리로, 두려움에서 용기로의 여행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공감과 지지를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에서 그 용기를 배웠습니다. 한 드라마 속 대사가 제 삶을 바꿨습니다. 조선인이 독립될 줄 몰랐다. 일본 장교가 조선 독립군에게 패배하면서 내뱉은 그 말은 저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청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특히 앞줄에 앉은 한국인 교수님의 눈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저희를 테러리스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테러는 무엇일까요? 한밤중에 가족을 찾아와 부모님을 데려가는 것? 우리의 언어를 금지하고 역사를 지우는 것?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 제 질문에 청중석은 숨죽인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 많은 이들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했듯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억압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진짜 정체성을 조용히 밝혔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귤나르입니다. 이것은 제가 선택한 이름이 아니라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침묵당한 목소리를 되찾는 여정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청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낼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저는 제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10살 소녀였던 제가 할머니의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10살 때였습니다. 우르무치 남쪽 작은 동네 저희 집 2층 다락방에서 할머니의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 쌓인 나무 상자를 열자 화려한 색실로 수놓인 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강, 파랑, 초록, 노랑실로 정교하게 수놓인 문양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손에 든 자수천을 보여드렸을 때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을 살피시더니 문을 살며시 닫으셨습니다. 귤나르, 이리 와봐. 이건 우리 위구르 사람들의 이야기란다. 할머니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처음으로 저에게 위구르족의 전통 자수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각 무늬마다 의미가 있었고 그 속에는 우리 역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나무 문양은 생명의 나무, 그리고 이 새는 자유를 의미한단다. 그리고 이 물결 무늬는 타림 강을 나타내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살아온 땅이란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천천히 자수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마치 지도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자수법은 우리 위구르 여성들이 대대로 전해온 비밀 언어와 같은 거야. 하지만 학교에선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알았니?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 비밀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할머니의 심각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학교 역사 시간, 선생님은 칠판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역사라고 크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수업에서 선생님은 이 지역이 언제나 중국의 일부였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위구르족은 언제부터 이곳에 살았나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신장은 항상 중국의 일부였어. 소수민족들은 중국 정부의 보호 아래 평화롭게 살아왔단다. 그날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는 언제부터 여기 살았어요? 선생님은 여기가 항상 중국 땅이었다고 말씀하세요. 할머니는 창문을 닫고 나서야 말씀하셨습니다. 귤나르, 우리 위구르인들은 이 땅의 원래 주인이란다. 실크로드를 따라 1000년이 넘게 우리만의 문화와 언어로 살아왔어. 하지만 이건 우리 집에서만 하는 이야기야. 알겠니?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와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다른 걸까요? 왜 할머니의 이야기는 비밀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역사는 무엇일까요? 14살이 되던 해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전학 왔습니다. 아이샤는 우르무치 시내에서 온 여학생이었는데 그녀의 등장으로 제 인생이 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거 봤어? 한국 드라마야. 어느 날 점심시간 아이샤가 몰래 작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에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여성과 갑옷을 입은 남성이 있었죠. 처음 보는 옷과 풍경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야?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야. 우리한테 금지된 거지만 나 이거 다운받아서 봐. 너도 볼래? 그날 밤 아이샤가 몰래 건넨 메모리 카드에는 미스터 선샤인 전편이 들어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주무신 후 담요 속에서 이어폰을 끼고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조선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였습니다. 독립을 위해 싸우는 조선인들의 모습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특히 한 대사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조선인이 독립될 줄 몰랐다. 친일파 조선인이 조선 독립군을 보며 내뱉은 이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 이 대사가 저를 이렇게 흔드는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 드라마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이샤와 함께 비밀리에 더 많은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저는 한국어를 독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막 없이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였지만 점차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특히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에 관한 이야기들이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거든요. 너 왜 한국어에 그렇게 관심 있어? 어느 날 아버지가 제 방에서 한국어 공부 노트를 발견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냥 국제관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미래의 통역사가 되고 싶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의 독립운동 역사가 우리 위구르인들의 상황과 얼마나 비슷한지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이 일본에게 억압받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억압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방은 점점 두 가지 비밀로 채워졌습니다. 하나는 한류 아이템들, 드라마 포스터, K-팝 음악. 다른 하나는 인터넷에서 비밀리에 찾아본 위구르 역사 자료들. 할머니의 자수처럼 이것들은 모두 제 이불 밑이나 책장 뒤에 숨겨져 있었죠. 17 생일에 아이샤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줬습니다. 한글로 쓰인 작은 노트였습니다. 이건 우리끼리 쓰는 비밀 일기장이야. 한글로 쓰면 아무도 읽을 수 없으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머지않아 제 인생을 바꿀 또 다른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선샤인 이후 제 한국 드라마 세계는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사극, 한국의 역사 드라마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아이샤와 함께 비밀리에 다운로드한 태왕사신기를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거 봐, 귤나르. 고구려 전사들의 갑옷이 우리 할머니가 그려주시던 것과 비슷해. 화면 속 고구려 전사들의 복장과 무기들은 할머니가 자수에 수놓으셨던 그림들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드라마를 더 찾아보면서 주몽, 영계소문, 대조영 같은 작품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들은 모두 고대 고구려와 발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돌궐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돌궐이 뭐야? 저는 아이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이래. 투르크족, 즉 터키인들의 고대 이름이라나 봐.
호기심에 이끌려 더 깊이 조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의 컴퓨터를 이용해 검색해보니 돌궐은 중앙아시아의 유목 민족으로 위구르인들의 직접적인 조상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고구려와 돌궐이 역사적으로 동맹 관계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것 같아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아이샤에게 속삭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돌궐족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할머니의 눈이 갑자기 빛났습니다. 주변을 살피신 후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위구르카 강국을 세운 민족이야. 몽골 초원부터 시베리아, 중앙아시아까지 자유롭게 살았단다. 할머니는 서랍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투르크족의 고대 역사가 그림과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비밀로 간직해온 거야. 우리 조상들은 자유로운 유목민이었어.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리며 자신만의 문자와 법, 신앙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었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 드라마 속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리는 고구려 전사들, 자유를 위해 싸우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중국의 탄압에 맞서는 그들의 용기. 할머니, 고구려와 돌궐은 친구였대요? 그렇단다. 두 민족은 종종 함께 싸웠어. 같은 적을 상대로.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에 있던 강력한 나라였고 돌궐은 중앙아시아를 지배했지. 함께 중국의 침략에 맞서 싸웠단다. 저는 점점 더 많은 한국 역사서적과 드라마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침략에 맞서 싸운 고구려의 역사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냈고 결국 한민족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도 벗어나 독립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어느 날 밤 제 한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위구르인들도 언젠가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 한국인들처럼? 그리고 운명처럼 그해 가을 저에게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귤나르 축하한다. 너 장학생으로 선발됐어. 고등학교 3학년 겨울 선생님이 교무실로 저를 불러 보여준 편지. 옥스퍼드 대학교 국제 장학 프로그램에 최종 선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이런 기회를 얻은 학생은 거의 없었거든요. 집으로 달려가 부모님께 소식을 전했을 때 부모님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자부심 그리고 깊은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귤나르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버지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내 뿌리를 잊지 말고 공부 마치면 꼭 돌아와야 한다. 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 방에 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죠. 영국에 가면 조심해야 해. 우리 이야기는 밖에서 하지 말고. 특히 정치적인 이야기는 절대 금물이야. 2018년 9월, 저는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밟는 서양 땅, 그리고 처음 느끼는 자유의 공기. 기숙사에 짐을 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검열 없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색창에 위구르라고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결과들에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수용소 강제 노동, 문화 말살, 대규모 감시. 중국 내에서는 절대 접할 수 없었던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밤새 기사를 읽었습니다. 위구르인 100만 명 이상이 재교육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유엔 보고서,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사람들, 사라지는 모스크와 무덤들. 이게 다 사실일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때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우리 집에서만 하는 이야기야. 첫 수업이 시작됐을 때 동아시아학 세미나에서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귤나르, 너는 위구르인으로서 중국의 신장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중국에서는 결코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주제였으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자란 곳은 평화로웠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아직 중국에 계신데 제가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여기 왔는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옥스퍼드의 첨탑들 사이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하죠? 속삭였지만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문화적 저항의 형태, 식민지, 시대부터 현대까지. 이것은 제가 두 번째 학기에 듣기로 선택한 수업의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학기의 혼란스러운 경험 이후 저는 제 정체성과 연결된 주제를 더 깊이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수업을 맡은 이지원 교수님은 한국계 영국인으로 식민지 시대 한국의 문화적 저항 운동에 관한 전문가였습니다. 첫 수업에서 이지원 교수님은 일제강점기 한국의 비밀 언어와 문화 보존 방식에 대해 강의하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글의 역할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은 한국어 사용을 금지했지만 한글은 비밀리에 보존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민족 정체성의 상징이었죠. 교수님의 말씀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할머니의 자수처럼 한글도 억압 속에서 정체성을 지키는 도구였던 거죠. 수업이 끝나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이지원 교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귤나르 양, 잠시 시간 있나요? 연구실에서 이야기 좀 나눌까 합니다.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교수님 연구실에 갔습니다. 벽면은 책으로 가득했고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귤나르 양의 눈빛이 익숙해서요. 교수님이 차를 내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남기신 일기장에서 본 눈빛과 비슷합니다. 교수님은 서랍에서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을 꺼내셨습니다. 이것은 제 할아버지의 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일제시대의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위구르인들과 교류하셨죠.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할아버지 일기에 따르면 1930년대 만주에는 한국 독립운동가들과 위구르 자유운동가들 사이에 연대가 있었다고 해요. 그들은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정보를 교환했죠. 교수님은 책장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무정부주의자들의 망명 일기 1920년부터 1940년까지의 기록입니다. 여기에 위구르인들에 관한 기록도 있어요. 관심 있으면 읽어보세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저에게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귤나르 양,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구예요. 특히 억압받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날 밤 저는 교수님이 주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가슴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책 속에는 우리 위구르인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용감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은 시작일 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교수님의 말씀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이지원 교수님과의 만남 이후 저는 한국 독립운동사를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퍼드 도서관의 동양학 섹션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의 저항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이 책을 보세요. 어느 날 교수님은 만주 독립군의 비밀 네트워크라는 책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국 독립운동가들은 만주와 시베리아에 비밀 학교와 훈련소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정보와 물자를 교환했죠. 책 속 사진들을 보면서 놀라웠습니다. 그들이 활동했던 지역은 제가 자란 신장 지역과 멀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간격만 있었을 뿐이죠. 상해 임시 정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미스터 선샤인에서 봤어요. 그들은 망명 중에도 정부를 운영했습니다. 교육, 언론, 군사 조직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상해 임시 정부의 외교 활동에 관한 자료를 읽으며 저는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를 보내 한국의 상황을 알렸고 국제적인 지지를 얻어내려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해야 할 일과 비슷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독립신문이었습니다. 망명 중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신문을 발행하고 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글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살아남았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1940년대에는 한글 사용이 완전히 금지되었지만 가정에서 비밀리에 가르쳤고 독립운동가들은 한글로 된 문서와 교육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자소와 교수님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서 겹쳐졌습니다. 위구르인들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가정에서 비밀리에 전통을 가르치고 정체성을 지키려 노력해왔죠. 위구르인들도 한국인들처럼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역사는 억압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인들은 35년간의 식민 지배 끝에 독립을 얻었어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사용한 암호화, 비밀통신 방법,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기 위한 전략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교수님의 소개로 저는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는 다른 소수민족 학생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티베트인 학생 텐진, 몽골인 바트치맥, 그리고 다른 투르크계 학생들과 교류하며 더 넓은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만 같은 억압을 경험하고 있어. 텐진이 말했습니다. 티베트도 문화적 말살의 위기에 처해 있어. 이런 만남들을 통해 저는 우리의 투쟁이 단지 위구르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억압받는 소수민족들의 공통된 목표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날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연대. 교수님이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는 작지만 여럿이 함께 외치면 세계가 듣게 됩니다. 한국 독립운동가들은 러시아, 미국, 유럽 등 여러 나라 사람들과 연대했어요.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를 공부할수록 우리 위구르인들도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워지지 않는 역사가 있고 잊혀지지 않을 문화가 있으며 포기하지 않을 의지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는 행동할 시간이 왔습니다.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후 저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옥스퍼드 두 번째 학기, 저는 컴퓨터 과학 입문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처음에는 졸업 요건을 채우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이 수업이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정보 보안과 암호화 강의에서 교수님은 데이터 암호화와 익명통신 기술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현대 암호화 기술은 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억압적인 환경에서 안전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의 저항 수단이 될 수 있는 이유죠. 그 순간 머릿속에서 전구가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위구르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열과 감시를 피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수업이 끝난 후 기숙사로 돌아와 밤새 아이디어를 구체화했습니다. 위구르 문화와 역사를 디지털로 보존하는 아카이브를 만들자.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안전하게 정보를 공유하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글을 활용해 구현하자. 다음 날 이지원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제가 생각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위구르 문화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제 아이디어를 귀에 깊게 들으셨습니다. 흥미로운 생각이네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중국 정부가 이런 활동을 어떻게 볼지 생각해 봤나요? 그래서 한글을 활용하려고 해요. 위구르어를 한글로 표기하면 중국의 검열 알고리즘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라 위구르어 발음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거든요.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매우 창의적인 접근법이네요. 흥미롭게도 이런 방식은 역사적 선례가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한국인들이 비밀 통신을 위해 특별한 암호를 사용했죠. 이지원 교수님은 컴퓨터 과학부의 김태준 교수님을 소개해 주셨고 그분의 도움으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머니에게서 배운 위구르 이야기들, 전통 노래 가사, 시들을 한글로 표기해 디지털화했습니다. 김 교수님의 지도 아래 보안 VPN 서버를 구축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기록이 삭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제 룸메이트 소피아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도와주었고 한국 유학생 민주는 한글 입력 시스템을 최적화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디지털 카라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카라반은 실크로드를 따라 이동하던 대상을 의미하죠. 우리의 디지털 카라반은 현대 실크로드를 따라 위구르의 역사와 문화를 안전하게 운반하는 역할을 할 것이었습니다. 티베트인 학생 텐진도 프로젝트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티베트 문화 보존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프로젝트에 값진 통찰을 더해주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모든 소수민족의 문화를 통제하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더 강해질 수 있어. 몇 개월 후 우리는 첫 베타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엄격한 보안 프로토콜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였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아주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점점 더 많은 콘텐츠가 쌓여갔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중국 내 위구르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VPN을 통해 접속한 이들이 자신들의 이야기 시 노래를 제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로 표기된 위구르어는 중국 정부의 검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우회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알려주신 노래가 있어요. 저희 가족이 대대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요. 이 자수문양의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메시지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고 디지털 카라반은 점점 더 풍성해졌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가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승리의 순간도 잠시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옥스퍼드에서의 3학년이 시작되던 9월, 평소처럼 부모님과 주간 화상통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 날도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위챗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읽음 표시는 뜨는데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저는 우르무치에 사는 삼촌에게 연락했습니다. 삼촌, 부모님 괜찮으세요? 연락이 안 돼요. 삼촌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모두 잘 지내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삼촌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된 목소리였고 더 이상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부모님의 사진과 함께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의 부모님 마흐무트 알리와 라일라 마흐무트가 2주일 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우르무치에 사시는 분들 중 정보가 있으신 분 연락 부탁드립니다.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옥스퍼드 친구들, 영국 내 위구르 커뮤니티, 그리고 국제인권단체들이 제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며칠 후 영국 가디언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귤나르 씨, 위구르인 가족 실종에 관한 기사를 준비 중입니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부모님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지원 교수님의 조언이 생각났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공모가 될 수 있어요.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신의 가족을 보호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가디언과의 인터뷰는 대대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이어서 BBC, CNN 등 주요 언론들이 연락해왔습니다. 옥스퍼드 학생들은 제 가족을 위한 지지 시위를 열었고 영국 국회의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텐진과 다른 티베트 학생들도 저를 지지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경험을 했어. 내 사촌도 재교육센터에 보내졌어. 하지만 국제적 압력이 높아질수록 그들의 처우는 나아져. 언론의 주목을 받자 중국 정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특정 서방 언론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며 비난했고 우르무치 경찰은 마흐무트 가족은 친척 방문 중이라는 짧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삼촌으로부터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귤나르,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의 부모님은 직업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센터에 자발적으로 등록하셨다. 몇 개월 과정이다. 이 메시지는 삭제하고 더 이상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마라. 교육센터라는 단어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인터넷 기사들을 통해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른바 재교육 수용소였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행동의 결과를 직면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디지털 카라반,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글이 부모님을 위험에 빠뜨린 건 아닐까? 제가 이기적이었던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소피아가 저를 깨웠습니다. 귤나르, 큰일 났어. 내 이야기가 모든 뉴스에 나오고 있어.
노트북을 열자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옥스퍼드 유학생의 부모, 중국 수용소로 끌려간 듯. 영국 정부 설명 요구.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침묵하고 굴복하거나 아니면 더 큰 목소리로 진실을 말하거나.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저는 위대한 독립운동가들을 떠올렸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민족의 자강을 위해 미국에서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귀국했던 것, 유관순 열사가 가족의 안전보다 독립운동을 선택했던 것, 그리고 윤봉길 의사가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것. 창가에 서서 옥스퍼드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침묵하면 부모님이 안전할까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님이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위구르인들의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책상 위에는 이지원 교수님이 주신 책 만주 독립군의 비밀 네트워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한 장이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가족과 이별해야 했다. 어떤 이들은 평생 가족을 다시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민족의 미래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수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고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저는 결정했습니다. 제가 포기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처럼 저도 진실을 말하고 우리의 자유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부모님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당신들이 가르쳐주신 용기를 지금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지원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결심했어요. 런던에서 열리는 아시아 인권 포럼에 참가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때로는 용기 있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출발 전날 티베트인 친구 텐진이 찾아왔습니다. 귤나르, 이건 내가 티베트에서 가져온 행운의 부적이야. 너에게 줄게. 우리는 같은 투쟁을 하고 있어. 티베트인들도 너와 함께 할 거야. 윤봉길 의사가 고국을 떠나 상하이에서 의거를 일으켰듯이 너도 멀리서 우리 민족을 위해 싸우는 거야. 킹스 칼리지에서 열린 아시아 인권 포럼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지원 교수님의 권유로 패널 토론에 참가하게 된 저는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에즈라라는 가명으로 등장했습니다. 오늘 저는 위구르인으로서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발언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한 제 증언은 30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학교에서 배운 왜곡된 역사, 자신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 금지된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사라진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제 부모님은 지금 이른바 직업교육센터에 계십니다. 하지만 그곳은 교육센터가 아닙니다. 그곳은 정치적 세뇌와 문화적 말살을 위한 수용소입니다. 청중석에서는 숨죽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은 한국 독립운동가들에게서 배운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유관순 열사처럼 말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유일한 슬픔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위구르인들도 자유롭게 우리의 언어를 말하고 우리의 문화를 지키며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강조하셨듯 민족의 독립은 개인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런던에서의 증언 이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BBC가 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겠다고 제안해왔고 익명으로 촬영된 인터뷰는 침묵의 목소리들 위구르인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한국과 터키에서 왔습니다. 서울의 대학생들이 우리도 잊지 않겠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이스탄불에서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위구르 연대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다. 터키 대통령이 국제기자회견에서 선언했습니다. 위구르인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투르크 민족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문화와 언어가 위협받는 것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한국 인권단체들은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한국 위구르 문화연대회가 결성되어 디지털 카라반 프로젝트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IT 전문가들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위구르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연대회 대표 김지혜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언어와 문화를 빼앗긴 역사가 있기에 그 아픔을 이해합니다. 이 모든 지지 속에서도 위협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숙사로 돌아오니 제 방 문 아래로 종이 한 장이 밀어 넣어져 있었습니다. 너의 가족을 생각한다면 조용히 해라.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은 구체적인 협박이 아니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교 당국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캠퍼스 보안이 강화되었고 저는 새로운 기숙사로 이동하게 되었죠. 더 불편했던 것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이전에는 친절했던 동급생들이 이제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한 중국인 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 나는 린이야. 사실 난 티베트인이야. 우리도 너를 돕고 싶지만 우리 가족도 중국에 있어. 너랑 어울리면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린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티베트인들도 비슷한 문화적 탄압을 겪고 있다는 것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비밀리에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고립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카라반의 회원수가 1000명을 넘어섰고 중국 내 위구르 지역에서는 한글 학습 모임이 비밀리에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류 팬클럽이었지만 실제로는 위구르어와 문화를 보존하는 커뮤니티였죠. 우리 지역에 10개의 한글 동아리가 생겼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가 전해왔습니다.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는 척하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지원 교수님은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인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저항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문학 동호회였지만 실제로는 독립운동 모임이었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식이 터키의 인권단체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수용소의 위치와 상태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카슈가르의 재교육센터에 계십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침묵은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부모님과 모든 위구르인들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옥스퍼드 유학생, 분리주의 선동 혐의로 국제수배. 어느 평범한 아침, 전화기에 뜬 알림을 확인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 황구시보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기사는 저를 극단주의자와 테러리스트 동조자로 묘사하고 있었고 중국 공안부가 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귤나르 마흐무트는 국가 분열을 선동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중국 정부는 인터폴에 적색 수배령 발부를 요청했다. 그날 오후 학교 보안팀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캠퍼스에서 의심스러운 인물들이 목격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국 경찰은 즉시 신변 보호 조치를 강화했고 대학은 임시 숙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귤나르,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대학 보안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공개적인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날 영국 외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위 관리가 직접 통화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마흐무트 씨, 우리는 당신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중국의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을 거부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정치적 망명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망명이라니. 그것은 돌아갈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가족, 친구들, 고향. 모든 것을 영원히 뒤로 한다는 의미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걱정되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일수록 부모님은 더 큰 위험에 처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지원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쉬운 답은 없어요, 귤나르.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풀려나리라는 보장은 없죠. 오히려 세계가 주목할 때 그들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제 안전을 위해 런던 교회의 안전가옥으로 저를 이동시켰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옥스퍼드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으며 계속해서
디지털 카라반 프로젝트를 운영했습니다. 떨어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옥스퍼드의 친구들과 함께였습니다. 내 방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런던 교회의 조용한 동네 풍경은 우르무치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은 여전히 고향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자수를 놓으시며 웃고 계셨습니다. 귤나르 두려워하지 마. 너는 우리 이야기의 전달자란다. 위구르인은 천년의 역사를 가진 이야기꾼이야.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이야기를 기억했기 때문이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처럼 이야기를 계속 전해야 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그랬듯이 저도 진실을 말하고 우리 민족의 목소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압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저의 활동은 더 큰 국제적 지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터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예상치 못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위구르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터키 대통령의 이 발언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앙카라 대학교에서는 위구르 문화연구센터가 설립되었고 위구르 난민들을 위한 특별 정착 프로그램도 마련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뜻깊었던 것은 터키 대학생들이 보내온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당신이 한국 독립운동에서 영감을 얻었듯이 우리는 당신에게서 영감을 받습니다. 돌고래 후예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한국과 터키 사이의 역사적 유대감도 강화되었습니다. 서울과 이스탄불에서 동시에 투르크 한국 문화연대 페스티벌이 개최되었고 전통 음악과 춤, 음식을 통해 두 민족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터키는 역사적으로 형제국가라고 불렸습니다. 한국문화재청장이 축사에서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유대감을 바탕으로 위구르 형제자매들과 함께합니다.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투르크계 국가들도 연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에도 위구르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티베트 망명 정부도 우리의 투쟁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성명을 통해 모든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런던의 안전가옥에서 저는 이러한 국제적 연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디지털 카라반 프로젝트는 이제 전 세계 5,000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네트워크로 성장했습니다. 한글로 표기된 위구르 문학, 역사, 음악 자료들이 계속 축적되었고 한국어 위구르어 학습 앱도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젊은 개발자들이 만든 한글로 배우는 위구르어 앱이었습니다. 이 앱은 위구르 청년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공유되며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학습하는 안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처럼 위구르어 사전을 만들고 계세요. 우르무치에서 온 암호화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민족의 혼은 언어에 있다. 언어가 살아있는 한 민족도 살아있다고. 이 모든 변화 속에서 부모님에 대한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터키 외교부의 비공식 채널을 통해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처우가 개선되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국 당국도 그들에게 가혹한 대우를 할 수 없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요원했습니다. 터키 인권단체와 영국 외무부 관계자들과 함께 우리는 부모님의 석방과 안전한 탈출을 위한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국제 문제입니다. 영국 외무부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밤 한국 드라마 속 독립운동가들의 용기와 인내를 떠올리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들도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지만 결국 승리했으니까요. 실크로드 오페레이션 이 암호명은 저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터키 인권단체와 영국 외무부가 함께 준비한 비밀 작전이었습니다. 목표는 간단했지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카슈가르 재교육센터에서 부모님을 안전하게 탈출시켜 카자흐스탄 국경을 넘는 것이었죠. 작전은 여러 단계로 계획되었습니다.
터키 정부의 비공식 지원과 카자흐스탄 국경 경비대의 묵인 현지 위구르 네트워크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디지털 카라반을 통해 구축된 암호화 통신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작전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국 외무부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어떤 정부도 관여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된 것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특히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독립군들이 사용했던 전술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적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여러 경로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이었죠. 귤나르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만주에서 그랬듯이 우리도 정보와 교통로를 확보했습니다. 터키 인권단체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전 준비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런던 안전가옥에서 공개적으로 더 많은 증언과 인터뷰를 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주의를 제 자신에게 집중시켰습니다. 모두가 저를 영국에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실제 작전은 신장에서 진행되고 있었죠. DDAY, 저는 런던의 안전가옥에서 암호화된 통신을 통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제 심장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의료지원팀 진입 성공. 패키지 확인. 이동 개시. 검문소 1통과. 카자흐스탄 방향 이동 중. 가장 위험한 순간은 국경 근처였습니다. 6시간 동안 통신이 끊겼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국경 통과 성공. 패키지 안전. 다음 날 화상통화를 통해 1년 반 만에 부모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지셨고 아버지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눈에는 여전히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귤나르, 내가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우리를 구했구나. 사랑해요, 엄마, 아빠. 곧 만나요. 2주 후 뉴델리 공항에서 저는 마침내 부모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포옹의 순간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녹아내렸습니다. 엄마, 이제 안전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속삭이셨습니다. 내가 한국 드라마를 보며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들려줬던 날, 나는 이날이 올 줄 알았단다. 그들처럼 너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인도 정부의 협조로 우리 가족은 망명 신청을 위한 임시 거처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큰 무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UN 인권위원회에서의 증언, 세계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온 것이었으니까요. 뉴델리에서의 가족 재회 후 저는 UN 인권위원회에서의 증언을 준비했습니다. 국제인권 변호사들과 함께 며칠 밤을 새워 준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모든 위구르인들의 목소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귤나르, 당신의 진실된 이야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국제 엠네스티의 대표가 말했습니다. 통계나 보고서보다 살아있는 증언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UN 본부에 도착한 날, 저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할머니의 자수 조각을 품에 안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인권위원회 회의장에는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 있었고 소수민족의 문화적 권리와 자유가 오늘의 의제였습니다. 다음은 위구르인 문화 보존을 위한 국제연대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의장의 발표와 함께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마스크 없이 제 진짜 얼굴과 이름으로 세계를 향해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귤나르 마흐무트입니다. 오늘 저는 수백만 위구르인의 목소리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의 기억부터 할머니의 비밀 자수, 학교에서의 억압된 역사 교육, 한국 드라마를 통해 깨달은 희망, 그리고 부모님의 수용소 경험까지 모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의 한 장면처럼 우리도 언젠가 독립될 줄 몰랐다라는 말을 들을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항의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의장은 제 증언을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3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첫째, 모든 위구르 수용소의 즉각적인 폐쇄. 둘째, 국제인권감시단의 신장지역 방문 허용. 셋째, 위구르인들의 문화적, 종교적 자유 보장.
증언이 끝나자 회의장은 잠시 정적에 빠졌다가 곧 여러 국가대표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케냐 등 예상치 못했던 국가들도 지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제 증언은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샵 이구르의 목소리, 샵 한글로 배우는 이구르어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여러 국가의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중국 내부에서 왔습니다. 검열을 피해 디지털 카라반에 들어온 메시지들은 많은 중국인들, 특히 젊은 세대가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것과 다른 진실이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유엔 인권위원회는 위구르 문제에 대한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큰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제 어깨를 감싸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전 세계가 들었다. 누구도 다시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을 거야. 유엔 증언으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저는 영국 런던 교회의 조용한 집 정원에 앉아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안전하게 정치적 망명 신분으로 저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작은 텃밭을 가꾸시고 아버지는 위구르 역사에 관한 책을 집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카라반은 이제 2만 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성장했습니다. 위구르 문화 보존과 인권 증진을 위한 플랫폼이 된 거죠. 특히 자랑스러운 것은 한글로 배우는 위구르어 교육 앱이 비밀리에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내 젊은 위구르인들이 자신의 언어와 역사를 배우는 안전한 방법이 되었답니다. 한글의 과학적 체계는 위구르어의 발음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언어가 다른 언어를 구한다라는 말이 현실이 된 셈이죠. 유네스코는 저희의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 보존의 혁신적 모델로 선정했고 더 많은 소수민족들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할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할머니, 우리는 침묵당한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전 세계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할머니가 비밀리에 가르쳐주신 자수 문양들은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수많은 위구르인들이 여전히 수용소에 갇혀 있고 자유롭게 자신의 언어를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지원 교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한국 속담이 생각납니다. 티끌 모아 태산.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오늘 저녁 저희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작은 파티를 열 예정입니다. 어머니는 위구르 전통 요리를 준비하시고 아버지는 오랜만에 둠브라를 연주하실 거예요. 우리는 노래하고 춤추고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저항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이니까요. 우리의 문화를 살아 숨쉬게 하는 것.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침묵하지 않는 것. 지금까지 귤나르 마흐무트의 이야기였습니다. 용기 있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준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서 영감을 얻어 자신의 민족의 자유를 위해 싸운 한 여성의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